아토피와 관련된 피부 장벽, 그 기능을 우리가 함께 토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신체 보호력. 신체 보호력은 표피에서부터, 그러니까 피부 자체가 외부 방어력을 가장 크게 발현하고 있는 곳이니까. 그런데 피부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때는 면역력이 약화된 거다. 그런데 항원이 무너진 피부 장벽을 뚫고 계속 들어와 그것에 대응하는 우리 면역력이 과잉 반응을 보여서 2차, 3차 증후를 일으키는 것, 즉 자가 면역증 혹은 면역 과잉이 아토피 병변을 악화시킨다. 고로 우리는 대장정격, 비정격, 폐정격, 간정격 등으로 대표되는 면역 조절 경맥 에너지를 활용해서 조절을 해준다. 고로 원인 치료를 해준다. 약 한 첩 쓰지 않고도. 추위 역시 상당 부분 피부가 막아낸다. 그 이유는 피부의 아래쪽에 존재하는 피하 지방 덕분이다. 지방은 열 전도율이 낮아 몸 안쪽의 체온을 보호하고 외부에서 냉기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고시를 한다. 물론 사람의 경우에는 피하 지방층이 두껍지 않은 데다 피부 자체가 열 발산에 적합한 구조라서 극단적인 추위를 피하 지방층만으로 막아낼 수는 없지만 북방 물개나 고래의 경우에는 피하 지방층이 매우 발달하여 극한의 추위에서도 멀쩡히 생존할 수 있다. 역시 피부인문학에서 소개했던 그림이에요. 글.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서 체온 조절과 관련해서 자, 여러분 이 그림 보면서 우리 어떤 분들은 아토피 그거 신부 체온이 낮아서 발생하는 거야 라고 아예 단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무슨 얘기야? 상한 눈에 보면 도핵 승기탕증, 사방 사심탕증, 그리고 조위 승기탕증에 있어서도 아토피가 생기잖아. 그래서 그 열을 식혀주지 않으면 아토피가 더 증폭이 되니까 부위가 점점 커지고 가려움증이 극심하니까 심부에 열을 식히는 대황, 망초 등이 심부의 열을 훑어내리지 않는가. 고로 아토피는 열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 두 분 다 맞습니다. 아까 면역력. 아토피는 면역력이 약해서 그래. 아니야. 자가 면역증 때문이야. 면역 과잉 때문이야. 두 분 다 맞는 것처럼. 표피는 면역력 저하. 그리고 내부에서 밖으로 대응하는 면역력은 과잉 반응일 때 아토피가 악성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임상에 적용해 보니까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물론 강론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를 들자면 대장정격과 비정격을 동시에 써야 될 환자들이 있더라. 즉 족태음수 비토경의 면역력 확산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증폭시키는 거라면, 근데 그것도 안 돼. 그래서 표피, 피부 장벽이 속수무책으로 자꾸 망가져. 그런 경우에는 면역력을 보다 증폭시키기 위해서 비정격을 쓸 수가 있지. 그리고 비정격을 쓰면 또 적절한 면역력이, 대응력이 발휘가 돼. 그런데 그로 인해서 각 세포의 태음습을 증폭시켰는데 회수가 안 돼. 그건 수양명조 대장금경의 양명조 에너지가 제대로 또 발현이 안 된 거예요. 때린데 또 때린 거지. 그러니까 비정격증도 있고 대장정격증도 있더라. 즉 아토피의 대부분은 면역력 약화와 면역력 과잉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정격도 쓰고 동시에 비정격도 쓰면 비정격은 비정격대로 족태음수 비토경을 증폭시키고 대장정격은 수양명조 대장금경의 양명조를 증폭시킨다고 정상적인 기량작용을 유지하게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다.
여기 체온 조절에 있어서도 신부의 냉기로 가득하다. 그러면 면역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에너지 생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표피에는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면역력이 그나마 부족한 면역력이 가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1차 저지선 무너지고 2차 저지선 무너지니까 몸은 피로에 반응하니까 온 힘을 다해서 마크로페이지, 내추럴 킬러 세포 등등이 가서 그러니까 다른 곳에 면역력을 담당하던 놈들끼리 다 그리로 몰려가. 왜? 이러다가 내 몸 자체가 망가지겠어. 내 몸 자체가 전체적으로 무너지겠어 하니까 전부 다 그냥 표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 과잉이 또 상존해. 따라서 이때에는 네, 그렇습니다. 마왕탕증에서 마왕탕이라는 약의 성질이 따뜻한 약입니까? 뜨거운 약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신에 40도 가까운 고열이에요. 오한 발열, 욱신욱신 쑤시고 땀은 안 나고 그러니까 열의 배출로는 막혀 있죠. 그런데 마왕탕은 따끈따끈한 약이거든요. 마왕탕이라는 약은 따끈따끈한 약이거든. 그 약이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반신욕 할 때 배꼽 아래만 잠겼는데 땀이 나죠. 그건 회전이 된 거잖아요. 마치 그것과 비슷하게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 그러니까 땀이 나. 열이 식어. 그러니까 이 경우에 따끈따끈한 약을 그와 관련된 식품을 음식을 먹는 거 도움이 돼요. 그러나 모든 환자가 신부 체온이 낮아서 아토피가 생긴다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조기생기탕증이 있을 수 있거든. 변은 2급 후증, 똥구가 화끈거리는 그런 2급 후증이 있는 데다가 속에서 열이 화끈하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싫어해요? 열을 싫어해. 그런데 아토피야. 이 사람의 아토피 증상은 신부가 냉해서 그래. 해서 만약에 부자 이중탕, 인삼탕을 먹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는다. 진짜 죽어요? 죽는다니까? 바로 알아야 된다. 우리 몸에는 불가사의하게도 수많은 작용과 반작용이 서로 공존하면서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서로 파이트와 플라이트의 작용이 생기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어떤 기운에 약하다라고 단정만 짓지 말고, 즉 어떠한 질병이 있어서 그 병은 무조건, 즉 아토피는 무조건 신부 체온이 낮아서 그래 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 아토피 피부염은 신부 체온이 너무 높아서 그래. 그 단정하지 말라. 왜? 자칫 잘못하다 사람 죽일 수 있다. 사람 죽는다. 의학적인 견해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런 방송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유치방광의의 주석을 보십시다. 갈근탕은 마진이 처음 발생할 때 오한과 열이 나고 두 항이 뻣뻣하고 아프며 땀이 없고 맥이 부삭하거나 건구하리하는 사람을 다스리는데, 열이 매우 높아 인후를 자극하고 심흉이 번민하면 황련해독탕을 겸해서 쓴다. 또 영리를 처음 앓을 때 열이 나고 오한하면 맥이 삭한 사람은 먼저 본방을 쓰되 복용 후 이불을 덮고 땀을 낸다. 갈근탕증에서 마진이 처음 발생할 때 오한과 열이 나고 두항이 뻣뻣하고 아프다. 그런데 땀이 없고 맥이 부삭하거나 건구역질 그리고 설사를 하는 사람을 다스리는데, 이럴 때는 갈근탕 바로 써도 되는데
열이 매우 높아 인후를 자극하고 심흉이 번민하면 갈근탕 쓰기 전에 황연해독탕을 먼저 쓰거나 아니면 갈근탕과 황연해독탕을 각각 따로 달여서 먹을 때 갈근탕 마시고 황연해독탕도 마시면 황연해독탕은 황연해독탕대로 가서 일을 하고 갈근탕은 갈근탕대로 가서 일을 한다. 그래서 병변을 물리친다. 바로 알아야 돼요. 체온 조절, 면역 조절, 네. 상한론의 준경 선생은 거금 2500여 년 전에 미리 내다보시고 이렇게 방을 청하셨어요. 이 그림을 잘 봐주세요. 이 그림. 상한론 금석의 해설. 갈근탕을 복용하면 마진, 성홍열, 두창 등은 병독이 피부로 배설되어 땀과 같이 나오므로 갈근탕이 필용방이다. 그러니까 신부는 다소 냉하거나 열하지 않은 조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그림 보세요. 헬시 스킨 상태와 아토픽 더메타이티스 상태. 표피와 진피층에 무엇이 있어요? 여기 검스는 박테리아나 또는 바이러스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거. 항원이. 그러면 이때에 염증이 나타나는 걸 아토피성 피부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염증의 한자를 보세요. 불꽃 염자는 불화자가 두 개가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염증이 있는 곳엔 열이 있다. 열이 있다. 그런데 갈근탕은 어떻게 염증을 해소시키냐면 갈근탕 복용하면 그 자체가 마크로페이지를 증폭시키지만 어쨌든 속에서 밖으로 땀으로 밀어낸다고. 밀어내니까 염증이 밖으로 해한다. 즉 땀으로 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 땀을 내어서 쫓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땀으로 병독을 물리치기에는 여기 피부 장벽이 너무너무 망가졌어. 그래서 땀으로 나가면서 피부에 멤브레인층의 그 멤브레인 필터는 하이드로포빅, 하이드로필릭, 하이드로포빅, 하이드로필릭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Cells are outlined by a plasma membrane. The plasma membrane is responsible for protecting the interior of the cell and for selective permeability, which means it monitors what materials enter and exit the cell. The ability of the plasma membrane to determine which materials can move in and out of a cell is due to the molecules found in the membrane and the presence of a lipid bilayer. Let's discuss the properties of the lipid bilayer. Phospholipids are the primary molecules found in the plasma membrane. A phospholipid is unique in that it has a hydrophilic region called the head and a hydrophobic region known as the tail. The hydrophilic region can interact with water due to the presence of a phosphate group, which is polar, like water. If something is hydrophilic, that means it likes water. Conversely, the hydrophobic region of the molecule does not interact with water because it is not polar. If something is hydrophobic, that means it does not like water. A molecule that has both partial hydrophilicity and partial hydrophobicity is classified as amphipathic. The interior of the cell is primarily made of water. Likewise, the exterior of the cell is usually surrounded by watery 머금고 fluid. 있는 유분 수분도 다 밀어낼 수가 있거든. 다 밀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갈근탕증이 아닌 거예요. 그건 갈근탕증이 아니다. 그걸 제대로 판단해야 돼. 그러자면 의학을 공부해야 돼. 아니, 아토피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 공부해야 돼?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선생님은 하늘에 내린 상이잖아요. 척하면 애니다 하시는 분이니까 선생님은 지금 채널 돌려도 됩니다. 아니, 하늘에 내린 상인데. 그러나 우리는
범의이기 때문에 공부한다. 3, 4번님의 말씀. 아토피는 대장, 정격, 비정격, 폐정격, 그리고 간정격증 등도 있어. 그러니 각 경맥의 에너지와 그리고 우리 몸에서 그 에너지들이 어떻게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발현되는지 공부해. 아니 사부님도 메커니즘이라는 말씀을 하셔요? 저쪽에서 우리 사부님이. 왜 또 나를 불러? 왜? 아니 메커니즘이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이놈아, 나도 영업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사명당 송은대사를 수행해서 일본에 수년 있을 때 그때 고쟁이들하고 대화 나누다 보니까 영어 좀 하게 됐어. 그러시잖아. 잘 기억해 두세요. 체온 조절과 관련된 결론. 아토피는 심부 체온이 너무 낮아서 발생한다 라고만 단정 짓지 말 것. 아토피는 심부 체온이 높아서 발생한다 라고 단정하지 말 것. 왜냐하면 사망서심탕증, 도액승기탕증, 조위승기탕증에 의한 아토피는 심부 체온이 높아. 그래서 몸을 후끈 떡시루 찌듯이 찌니까 피부 장벽도 망가져. 여기 부자 이중탕, 부자 사심탕 또는 인삼탕증에 의한 아토피가 있어요. 그건 면역력이 너무 약해서 안과 밖에 면역 대응력이 너무 약하다. 그런데 약할 때에도 면역 과잉 상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전신에 골고루 퍼져 있는 그나마 적은 면역력이 모두 다 표피라고 하는 전장터로 몰린다.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 약화로 피부 장벽은 무너졌지만 2차 면역 과잉 상태가 되어 소양증이 극심해진다. 고로 이때는 부자 이중탕, 부자 사심탕 또는 인삼탕 등을 써서 내부에 에너지를 증폭시켜주면,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면 적절한 면역 적응력이 생긴다. 조절력이 생긴다. 우리는 산침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럼 강론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네. 여기 우리 몸의 면역 상태가 깨지면 열 조절력도 약해지거나 과잉 증폭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피부의 배설 능력과 호흡 능력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아토피 또 함께 살펴보는데요. 역시 쉬었다가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워서요.